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지요. 나의 상병시절 76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12. 고마운 빛 두 번째. 1982년 5월 2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시작된 비는 밤새 그치지 않고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비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고 우리들은 빗소리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여야 했습니다. 텐트 옆 배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소리가 콸콸 들렸고 혹시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오늘은 육격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6시가 되자 불침번이 기상을 외치기는 했는데 일조저모 집합 전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뿌옇게 밝아온 여명 속에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텐트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 비라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텐트 속으로 물이 스며들든 떠내려가든 아무튼 육격훈련 하루를 공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행운이었기에 우리들은 속으로 비가 그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육군 정량을 건너뛸 수는 없었기에 빗속을 뚫고 밥을 타다 텐트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전달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오전 교육은 취소되었으니 유동병력 없이 각자 텐트 안에서 정비할 것. 전달 소리가 끝나자마자 수경지에 있는 모든 텐트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힘든 유격 훈련장에 와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때문에 휴식을 하는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군대에서 생긴 버릇 중 하나가 시간만 있으면 잠부터 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잠을 자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위 짤짤이라고 부르는 돈 놓고 돈 먹는 일종의 노름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는 그런 놀이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소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동전을 손에 쥐고 짤짤이를 했습니다. 비록 10원, 100원짜리로 하는 게임이지만 때로는 군인으로서는 거금이라 할 수 있는 몇천 원씩 오고 가는 큰 노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전 동안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대로 하루 종일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옛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하루를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오후 1시쯤 되자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자 안개비로 변했습니다. 비가 그칠 조짐이 보이자 득달같이 전달이 왔습니다. 전체 교육 집합 10분 전. 복장은 체육복. 처음에 우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육격장에서 체육복 차림으로 교육 집합을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대장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분대장은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코스를 돌지 못하고 그 대신 태권도 교육을 하라는 대대장 지시가 내려왔대. 그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당시 태권도는 우리에게 당면 과제였습니다. 1982년이 되면서 부쩍 태권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군 지휘부에서는 전투 중 치열한 백병전 상황이 닥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무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태권도를 연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지시에 의해 그동안 태권도 시간에 주로 배우던 품새 교육을 배제하고 발차기 등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술을 위주로 교육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술 전략은 북괴가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수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저공 비행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 AN2기를 이용하여 후방 지역에 침투할 우려가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태권도 교육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야기입니다만 이와 같은 무술훈련은 1982년 하반기부터는 태권도는 수비 위주라 하여 배제하고 공격적인 특공무술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 모든 병사가 태권도 1단 이상의 유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격을 마치고 산악훈련 기간 동안에 승단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대에서부터 태권도 교육이 강화되었고 이번 훈련 출발에 앞서 모든 병사들은 체육복을 지참하라는 전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격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복을 입고 집합했습니다. 우리는 연병장으로 가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태권도를 했습니다. 육격 교관이나 조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태권도는 각 중대별로 소대장들이 교관이 되어 가르쳤습니다. 육격장 연병장에서 육격 조교 없이 우리끼리 태권도 교육만 하는 것도 진풍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오후 4시가 되자 훈련을 마치고 집합하도록 하더니 중대장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수경지로 돌아가 수경지 주변 정비를 한다.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많이 내려 배수로가 막히고 텐트가 침수된 곳도 일부 있다니까 가서 배수로도 확실히 파고 주변도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우리는 다시 수경지로 돌아와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텐트는 별로 손볼 곳이 없어서 주변 청소만 하고 텐트로 들어가 휴식했습니다. 정말 비로 인해 육격장에서 편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아마 군 생활 중 육격장에서 일조점호나 얼차려나 PT체조나 코스 실습 없이 지낸 이런 날은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